안녕하세요. 강남 키움스피치 면접학원 우연아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직 면접 준비 영상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면접 시험 개요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알다시피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기기술서를 작성하고 5분 발표 그리고 개별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자기기술서와 질문 리스트입니다. 우선 운용 방식부터 보자면 자기기술서는 또 이제 늘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당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직렬별로 다르게 출제가 됩니다. 경험형 질문 하나 그리고 상황형 질문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경험형 질문 같은 경우에 직렬과 무관해서 본인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묻습니다. 상황형 질문은 직렬과 관련해서 앞으로 내가 이 직렬에서 근무를 하게 됐을 때 일어날 법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5분 발표 같은 경우에 당일 오전, 오후별 동일 주제가 제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출들이 유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항상 변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기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참고하실 부분은 15년도에는 직렬별로 상이한 주제가 출제됐습니다. 5분 발표에서도 직렬별로 상이한 주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당일의 진행 방식부터 보자면 우선은 제일 먼저는 자기기술서를 작성하고 경험형 질문 하나, 상황형 질문 하나를 작성 시간 20분 안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동을 하셔서 5분 스피치 준비를 하는데 이제 개별 발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별 발표 역시 준비 시간 10분을 주고 5분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기술서 작성하는 시간에서도 내가 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험형 질문 하나, 상황형 질문 하나를 각각 10분씩 잘 요약을 하셔야겠죠. 근데 우리는 자기기술서 같은 경우에 면접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분, 10분 꽉꽉 채워서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20분이라는 시간 중에 적어도 15분 정도는 쓰시고 5분 정도는 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겠습니다. 5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 문제지 하단에 메모 공간이 있어요. 이 메모 공간에 발표할 내용을 메모하셔도 됩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면접 시험은 면접위원이 몇 명인지는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5분 스피치가 끝난 후 면접 시험이 시행됩니다. 국가직 면접은 면접 자체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분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정도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말 긴 시간 동안 면접을 본다. 또한 우리가 앉자마자 5분 스피치와 후속 질문을 거의 한 10분 정도 봐요. 그래서 5분 스피치 준비할 때도 이 10분 안에 내가 답만 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쓴 게 무엇이고 여기에서 어떤 질문으로 연관되어서 나올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시면서 가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자기기술서와 5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틀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은 없었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면접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준비만 잘 하게 되면 예상하는 질문으로 원활히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요 개별 면접일 텐데 개별 면접에 대한 시간은 주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면접 들어가기 전에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우리가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면접시험 평점표를 보자면 평점 요소는 가나 다라마 다 동일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직무지식과 응용 능력, 그리고 의사표현의 정확성, 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이렇게 5가지의 평점 요소가 있고 상중하로 나눠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 항상 미흡병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미흡 주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미흡만 면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수를 받으면 당연히 미흡 아니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저기 막 학생들 중에서도 계속 저희 면접 보고 난 다음에 미흡이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웬만하면은 미흡이 사실 잘 안 나온다 생각하셔서 우리는 요 라인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출부터 먼저 보자면 자기기술서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질문지에 2가지의 질문이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2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글자가 조금 작아서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험형 질문 하나, 상황형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험형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본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지 예상해보고 이를 대처한 경험이 있냐, 그 문제점 뭐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과 결과 뭐였는지를 쓰는 경험형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황형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상황형 질문은 검찰직이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건지 기술하십시오.에서는 본인이 검찰 민원 담당 주무관이다. 한 민원인이 몇 년 전 고소를 했는데 수사기관의 업무 처리 지연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문제가 발생했죠. 이에 대해 민원이 굉장히 화난 상태인데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컴플레인. 근데 본인이 업무 처리 지연으로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이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어떻게 내가 설정할 건가를 묻는 상황형 질문입니다. 이러한 두 문제는 사실 1번, 2번 다 늘 나오는 틀에서 나오다 보니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접근할 건지를 좀 잘 보시면 이 자기기술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실제 기출들을 보다면 이제 공통에 해당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거를 공통으로 묶었습니다. 자기가 지원하는 부처나 부서는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내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세요. 이 또한 과거에 내가 했던 활동과 연관지어서 준비하셔야겠죠. 2번, 자신이 속한 조직 단체의 성과가 미비하거나 그런 단체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개선시킨 활동 혹은 효과가 뭐가 있었냐. 그리고 독단적 리더 밑에서 일한 경험. 네, 예전에는 여기가 서울시였었던 것 같긴 한데 꼰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제 처음으로 19년도에 꼰대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나이 차이가 많은 꼰대 상사와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왔습니다. 타협 자체가 좀 어려운 대상자를 선택해놓고 이 대상자와 함께 일하게 됐을 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들이 요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에 대한 것들도 잘 생각해서 답변을 마련해놔야겠죠. 이건 직렬에 해당하는 거고요. 상황형 질문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행정직, 교육 행정직은 이런 질문들이 잘 나오고 우정 사업은 우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어떻게 주무관으로서 대처하겠냐? 고용노동부 병무청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담당하는 일을 담당함에 있어서 발생할 만한 그런 상황형 질문들이고 대부분의 틀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하겠냐? 이 질문이 거의 일반적인 질문의 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잘 연습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5분 발표인데 5분 발표 같은 경우에 공직관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만 5분 발표 같은 경우에 내가 5분간 조리 있게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너무 공부만 한다고 말을 못 해봤어요 하는 분들은 5분 발표에서 좀 많이 물릴 거예요. 그래서 5분 발표 준비하실 때도 최대한 이 글에서 이 문제가 출제된 이유는 뭐고 내가 답변해야 되는 말의 뿌리는 뭐고 어떤 줄기로 답을 해야 될까를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5분 발표제는 이렇게 주의사항과 문제 밑에 메모라고 적혀 있어요. 밑에 잘렸는데 메모라고 적혀진 부분에서 내가 이야기할 것들 정리하고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이 둘을 조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겠냐? 자, 이렇게 발표해봐라. 뭐뭐시에 살인사건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설치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찬반이 맞서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는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반대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과잉 대응이라 한다. 나는 여기에서 이 둘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설득할 건지 어떻게 행동할 건지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스피치를 할 때 내가 이 건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뭐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고 이렇게 생각한 까닭은 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5분 발표 같은 경우에는 기출 위주로 내가 계속 연습을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야기한 게 설득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선 끊임없이 녹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분 발표할 때도 내가 이런 질문들 나올 때 내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계속 내가 셀프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들은 뭐 이런 것 작년에는 목민심서가 나왔었죠. 이런 것들 좀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공직관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삼국사기 혹은 뭐 목민심서 이런 질문들 잘 나옵니다. 여기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될 자세 너무 땡큐한 문제죠. 그리고 2번 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갇힌 뭐 가치와 공직자 자세 발표해라 뭐 이런 것도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공직관과 연결되는 거다 보니까 혹은 공익성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계속적으로
내가 답변의 틀을 잡고 계속 발설하는 연습을 하시면 5분 스피치 역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면접으로 이어지는데 자기기술서 5분 발표 다 끝난 상태에서는 개별 면접이 진행됩니다. 개별 면접 역시 국가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한 부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뭐 헌법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국가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되게 잘 나오는 질문들이고 이게 꼭 전공에 해당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좀 잘 받게 됩니다. 조직의 명예, 뭐 애국심과 충돌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해라, 공직자윤리법에 재산 등록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떻냐, 네가 생각하는 중요한 공직과는 뭐냐, 공무원들의 청렴성에 대한 생각 어떻냐, 이런 질문들 거의 하나 정도는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에 해당돼서 평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뭐 대표적인 질문들을 보자면 전공에 해당하는 질문 그리고 본인 견해를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관심도 측면을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 나오고 현재 우리가 고용노동부가 관련돼서 하고 있는 법 뭔지 아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저시급을 유지하는 것과 10,000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 얘기해봐라. 지금 현재 최저시급 얼마인지 아냐? 논란에 대한 생각. 뭐 그때 늘 이슈로 나오는 것들이 나옵니다. 다만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기관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관에 대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연습하셔야겠죠. 관세직 역시 뭐 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농축수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왜 피해받고 있다 생각하냐. 그리고 요번에 고용노동부 관세직에서 나올 거로 예상되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김영란법이 농수축산업에 한해서 한도를 20만 원으로 좀 이렇게 완화시켰죠.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냐? 뭐 그런 질문들이 세금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늘 나왔던 뭐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옛날 기출이긴 하지만 늘 기출들은 그렇게 큰 틀에서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기출을 베이스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또한 출입국 관리직 같은 경우에 늘 나오는 난민 이런 질문들 잘 나오겠죠. 그리고 제주도 예민 사태에 대한 생각 어떻냐 이런 질문들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불법 체류자들의 수가 많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코로나와 지금 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연관성을 묻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도 잘 나오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는 자기기술서 5분 스피치, 그리고 본인 직렬, 본인 기간에 대한 개별 면접, 그리고 이런 면접 기출들을 쭉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 학원은 국가공무원 합격자가 이게 재작년 기준이긴 하겠지만 약 300명 정도를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접학원 선택하실 때도 합격자 수가 어느 정도 카카오톡으로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접 잘 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연아 강사입니다.